차를 사려면 골라야 될 게 참 많습니다. 어떤 엔진을 골라야 될지, 어떤 트림을 골라야 될지,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, 거기에다가 색상도 골라야 되겠죠. 가장 헷갈리는 게 뭘까요? 제가 생각하기로는 트림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왜 이렇게 어렵냐면 뭐 스마트, 트렌디, 모던, 프레스티지, 프리미엄, 익스클루시브, 노블레스, 시그니처, 뭐 이렇게 단어 뜻만 보면은 다 고급스럽고 뭐 되게 멋진 이름 같잖아요. 트림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뭘까요? 간단하게 뭐 그냥 기본, 중급, 상급, 뭐 최상급 이런 말을 쓸 순 없었을까요? 복잡하고 어려운 신차 구매를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트림 이름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에 앞서서 차량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경차, 소형차, 준중형차, 즉 제조사가 추구하는 저가 차량들을 하나로 묶어서 엔트리급 차량이라고 좀 묶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중형급 차량 이상으로서 이제 많이 팔아서 회사들에게 이득을 많이 가져다주는 차량을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데,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미들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뭐 하이엔드, 뭐 이제 기암이라 불리는 급도 있긴 있는데, 우리는 뭐 이제 그게 타겟은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이제 엔트리급, 미들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대차의 엔트리급으로 분류하는 차량의 트림을 스마트, 모던,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캐스퍼, 아반떼, 소나타, 코나, 뭐 투싼 등의 차량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. 현대차의 스마트 트림을 한번 볼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는 알뜰하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입문용 차량 중에서도 입문용 트림인 만큼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양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자, 캐스퍼나 아반떼에는 버튼 시동, 스마트 키마저 없습니다. 열쇠 꽂아서 이렇게 돌려야지 시동이 걸린다는 건데요. 열선 시트도 없고요. 스마트 트림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은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옵션들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선택은 하실 수가 있어요. 물론 고급 옵션 선택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알뜰하게 차량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. 자,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트림입니다. 모던인데요. 모던하다라고 하면 왠지 뭔가 좀 이렇게 대중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모던 트림을 대중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차급에 맞는 웬만한 사양들은 여기서 모두 충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캐스퍼, 아반떼 둘 다 버튼 시동이나 열선 시트 모던 트림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. 코나나 아반떼는 모던 트림부터 내비게이션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이제 딜러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저 아반떼를 좀 하고 싶은데 저 아반떼 중간급 정도로 한번 좀 견적을 봐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모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모던의 또 한 가지의 특징으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. 이제 가격표의 선택 품목을 한번 보시면 스마트와 인스퍼레이션에 비해서 더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. 이게 안전성도 높이고 편의성도 높이고 외관도 이쁘게 하고 취향껏 골라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모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양도 맞춰서 자신에게 알맞게 커스터마할 수 있는 트림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인스퍼레이션인데요.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예술적인 영감, 뭐 그 영감을 자극시켜주는 것,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는데요. 그야말로 차량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모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의 아트의 경지로 모았다,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외부, 내부 모두 다 디자인적으로 모두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호불호가 거의 5대5인 옵션들, 이제 예를 들면 썬루프라거나 뭐 더 큰 휠을 쓰고 싶다거나 하는 녀석들은 빼놓고 좋은 건 다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스퍼레이션에서만 적용되는 사양들이 있습니다.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 같은 거를 넣으려면 반드시 인스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시트도 천연 가죽 시트고 차량에 있는 모든 램프들은 다 LED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았다 보니까 이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뭐 따로 없는 거겠죠. 이런 게 바로 인스퍼레이션입니다. 이제 역시 이게 영감을 좀 받으려 그러면은 이게 좀 풍족하고 여유 있어야지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지? 다음으로는 미들 클래스급의 차량들의 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들 클래스급으로는 이제 프리미엄, 익스클루시브, 프레스티지, 캘리그래피 정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그랜저, 산타페, 펠리쉐이드 정도가 이런 트림들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. 프리미엄 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트리급 상위 트림인 모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웬만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
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있을 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내비게이션, 안전기능, 열선, 통풍 뭐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이제 쓰실 수 있을 만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산타페와 팰리세이드가 이 트림을 기본 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. 자, 프리미엄이랑 이제 약간 좀 비슷하지만 0.5단계는 더 높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을 거 다 있는데 좀 더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미들급에 쓰이는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. 자, 이 프레스티지는 기아차 좀 이따 이제 얘기도 할 텐데 기아차에서 쓰이는 프레스티지와 뭐 이름은 같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현대차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이코노미 티켓이 이제 현대차의 모던, 프리미엄, 뭐 익스클루시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급 티켓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면 현대차의 미들급 프레스티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기아의 프레스티지는 엔트리급으로서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프레스티지는 확실하게 단어의 뜻대로 잘 해석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 외장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. 다양한 옵션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만 현재 이 트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의 미들급 차량 중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이게 손글씨를 이용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캘리그래피라고 하는데요. 그 말이 즉슨 이 차량을 수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예술 작품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현대가 이런 말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과 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용 내장 디자인, 그 다음에 리얼 우드, 리얼 알루미늄, 뭐 스웨이드 내장재 같은 것들은 이제 고급감 있는 그런 옵션 같은 것들을 다 여기다 넣은 거죠. 그리고 여기에선 나파 퀼팅 가죽 같은 것도 빠지면 안 되겠죠. 현대차가 가장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예술적인 트림 캘리그래피를 끝으로 현대차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은 기아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제 같긴 하지만 이게 배달의 형제에서 그런 걸까요? 이제 같지만 같지 않은 것 같은 이제 확실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기아차를 보면요, 우리가 엔트리나 미들급수로 구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. 전 차종 모두 다 각 컨셉에 맞게 트림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기아차는 경차와 그 입문용 차량의 트림을 구분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하는데요. 경차인 모닝과 레이의 기본 트림은 스탠다드이고 기아차의 가장 작은 세단인 K3와 SUV인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라고 합니다. 굴러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격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, 캐스퍼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합니다.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없고 열선 시트 없고 셀토스는 그래도 좀 디스플레이는 달아줬는데요. 예외로 K3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트림부터 열선 시트가 달려서 나옵니다. 이건 경쟁 차종인 아반떼에 좀 밀리는 상황을 좀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우리 기아차의 프레스티지 트림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트리급 차종에서는 기아의 프레스티지가 현대의 모던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기아는 중형, 대형급에서도 프레스티지를 씁니다. 명칭을 꼭 이렇게 일체화할 필요가 있었던 걸까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들급 차량이 아무래도 엔트리급과 같이 묶여서 이제 트림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좀 급이 떨어지는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뜻처럼 중간급의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. 버튼 시동, 뭐 스마트키 다 들어가고 과거에는 이제 고급 사양으로 여겨졌었던 통풍 시트도 전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모닝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 열선 핸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. 그렇다면 기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트림 시그니처는 뭐라고 해설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점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그 집만의 대표 메뉴가 있듯이 기아가 갖고 있는 기술적 그리고 디자인적 정체성을 꽉꽉꽉 눌러서 담은 모델이 아마 이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의사양과 외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현대차에서 쓰이던 그 캘리그래피와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. 바로 그래비티라는 단어인데요. 그래비티는 어떻게 쓰이냐면 노블레스 그래비티, 시그니처 그래비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즘도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안 한지도 오래돼서 게임으로 따지면 그 확장팩 같은 느낌입니다. 확장팩만 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. 이게 기존의 게임에 있는데 거기다가 확장팩을 더해서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기아는 그래비티라는 확장팩을 이용을 해서 같은 차지만 다른 차라고 불릴 수 있도록 이제 개성을 더해주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현대차의 캘리그래피처럼 뭐 전용 휠, 그릴, 그다음에 전용 외장 디자인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된 거죠.
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,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. 자, 여기까지 현대차, 기아차의 그 아리까리한 이제 트림 이름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.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? 본인의 취향과 자금 사정에 맞는 트림을 꼭 선택하셔서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후회 없이 운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이었습니다. 안녕!